소셜 이노베이션 그룹 양세진 대표님을 모시고 사회적 기업의 트렌드 및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2007년도에 우리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지난 한 10년 정도 쭉 이제 이 사업을 사실은 좀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외국과 다르게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인건비라든지 여러 사업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핵심적인 이제 사회적 기업의 어떤 가치로 되어 있는 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또 취약계층에게 어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이제 고민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지난 10년 동안 사회적 기업의 이제 인증 현황, 정부가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나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걸고 하면 안 되게끔 이제 일종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2007년부터 올해 이제 상반 지난 10월 말까지 현재 현황들이 쭉 좀 3,100개 신청했고, 인증해서 지금 유지는 이제 인증을 받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정리된 상황들. 그래서 현재 1,600개 정도의 전국의 사회적 기업, 물론 이제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등 전반적인 우리가 사회적 기업의 큰 틀에서 보면 더 많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지난 10여 년 동안 그런 사회적 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쭉 정책적 지원과 활동을 해왔는데 한계들이 많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또 재화 서비스를 관계 맺고 있는 대상이 그렇다는 것에 한계가 많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고민에 직면해 있는데,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좀 이제 일종의 뭐 소셜 벤처, 또 사회 혁신 기업, 또 좀 더 도전적 열정적인 청년들이 이 사회적 가치를 매개로 한 기업 활동에 참여하고, 또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마을 기업, 또 자활 기업, 또 내지는 그렇게 정부 인증을 받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수익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사회나 사회에 베네핏을 주는, 이로움을 주는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그런 많은 형태의 도전들이 있으면서 이제 기존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정책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수요가 커진 거죠.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아직 입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논의가 있는데, 기존의 사회적 기업 지원법에서 사회적 경제로 바뀌어진 것은 우리가 오늘 고민하는 일자리의 측면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개체적인 접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는 이 틀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일종의 생태적 접근이죠. 그러니까 사슴 몇 마리, 노루 몇 마리냐 이렇게 접근하던 것이 거대한 초목이 조성되어 있는 초원을 조성하면 거기에서 뭐 사슴이든 노루든 뭐 기린이든 다양한 그런 이제 개체들의 활동들이 여지가 열리게 되면서 훨씬 더 일자리 측면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들을 우리가 창출하거나 또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미보다는 사회적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들의 측면들이 훨씬 더 폭넓고 광범위하고 뭐 웬만하면 다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지금 가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그 고민들, 우리가 전도 생각했던 단순히 취약계층이나 어떤 공익에 대한 뿐만 아니라 뭐 윤리적 생산과 유통에 대한 문제들, 또 자원의 재활 생태정, 또 시민적 권리와 민주 의사결정에 대해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존의 기업의 CSR과 CSV가 고민해왔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런 가치들까지 현재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서는 다 담아내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웬만하면 다 사회적 경제의 일자리를 우리가 뭐 설명을 해도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됐죠.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가능하다면 또 과연 그게 무엇인가 또 여전히 물음이 생길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사회적 기업으로 규정되던 그런 어떤 접근에 비해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틀에서 접근하면 기존의 사회적 기업이나 또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촌, 뭐 또 소비자협동조합, 수산업, 또 지역살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심지어는 중소기업들까지도 이 사회적 경제, 그래서 특히 이제 골목에서 정말 이렇게 작은 뭐 치킨집이나 식당 하는 분들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분들의 차이가 뭐냐, 이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물음과 고민들이 나오면서 사회적 경제에서는 그걸 다 받아 안는, 그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17가지 목표를 댔는데, 이게 이제 재미있는 건 2000년도에 유엔이 제시했던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취약계층, 그러니까 전 세계 아프리카나 제3세계의 빈곤한 나라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 전략이었다면, 2016년부터 제기된 새로운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 목표는 단순한 취약계층이 아니라 지구 전체 생태계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과거에 없었던 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라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또 사회적 경제의 어떤 일자리를 고민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이 한반도 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일자리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일자리, 내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또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좀 더 그 소셜 밸류의 어떤 의미와 또 지평들이 훨씬 더 이렇게 확장된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또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일자리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과 과제는 그런 먹고 살고 생존하고 인정받고 자기의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가치를 넘어서 이 지구 전체의 생태계에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느냐라는,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폭넓게 이제 확장되는 그런 맥락.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도전을 할 때 뭐 내가 기존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진 조직에 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 새롭게 창업을 하든 간에 그 사회적 가치가 담고 있는 어떤 의미들과 어떤 그 연결망이 훨씬 더 폭넓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좋은 무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적 가치 기업이라는 용어를 좀 선호해 쓰는데,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패러다임, 취약계층과 관련된 그 한정된 개념을 갖고는 우리 사실은 특히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자기 경영, 자기 존재 가치를 가능할 수 있는, 그래서 비즈니스 전체 과정이 사회적 가치에 따라 이루어지고 또 그 활동의 결과들이 소셜 임팩트를 지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 10년을 기념하고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또 도전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상으로 짧게 사회적 기업의 현안과 전망에 대한 발제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